자, 이번 시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그림 떠올리셔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소관했던 사무협회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시도지사가 했던 것이 자격증 교부에 있었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관청했던 것이 제일 먼저 등록증 교부를 해서 개공을 만들어 줬었고요, 개공이 하는 각종 신고 등을 수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공이 사고치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또 하나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담당했던 것이 등록관청. 그래서 제일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주제 관련해서요, 결격사유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될 테고, 1년에 100% 한 문제 나오긴 하는데 문장 길이가 길게 나와서 만만치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자, 일단 공식부터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집자업업이라고 하는 거, 금벌자객,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결격사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무효처분 있고 나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중개사무소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다 할지라도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개공 등으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서 미성한파에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의미, 피성년 후견이 뭐고 피한정 후견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내용 보시는 거냐, 미성한파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전체 그림 보고 나서 이제 비교해 갈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집자업업이라고 해서 처벌기간, 미경고,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이 또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네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거의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까지 가지고 소리를 잡아가셔야 돼. 해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서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에서 이때 금고형, 징역형이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바로 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 이제 교도소 빚어보니까 밖에 가서 근신하고 있어라,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다. 그리고 원래는 얘는 교도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밖에서 짱 밖에 있어라, 이런 식의 취지. 그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우리 앞에서 자, 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 때릴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거나 다른 데 가서 중개보조를 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서 자, 보셨고요. 업업 해서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리고요. 자, 등록관청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가게 문 닫고요, 폐업하고 나서 다시 개설 등록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이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 그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까다로운데 연구해봤자 거의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한 8년 넘었어요, 이게 나온지. 해서 좀 이따 사연 설명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3년 미경과에서 이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뒤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금벌자객, 거꾸로 가셔야 돼요.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출제 포인트는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거의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될 텐데, 벌금형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30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설령 자 300 이상의 벌금형이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법을 위반하지 아니해서 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자 중개업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년 미경과 앞에는 일단은 포인트가 뭐가 된다? 금벌자계 해서 집자업업 금벌자계가 주연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자연인과 관련한 부분이 될 테고요. 자, 법인도 일정한 요건에 있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미성 한파, 그 다음에 집자업업 금벌자계라고 하는 거, 요게 중심축이 됩니다. 조금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일 먼저 미성 한파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지난번 문제에서 피특정 후견인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이런 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복권되지 않은 자 있었고요. 미성 한파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몰라요. 자, 민법 조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의 범주로 3명입니다. 바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요렇게 자, 3명이 뭐가 된다? 제한 능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최소한 우리 공인중개법에서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외우셔야 돼. 적당히. 미성 한파 절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야?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다 요구할 때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복권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수작들을 하게 됩니다. 외운 대로 대입하셔야 돼. 파산 선고와 개인 회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새기시면 안 되고요. 기계적으로 미성 한파 외운 걸 대입하시는 겁니다. 절대 지문 얘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 암기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처벌 기간 중에서 집자업업 나왔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이 장발전 케이스죠. 절도법입니다. 그런데 처벌하기는 너무 밋밋하다. 그랬을 때 법원의 판사가 집에 가서 반성만 해라 이런 식의 취지로 선고유예라는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는 것은 교도소 보내야 되는데 잠시 근신할 기간을 주겠다. 이게 집행유예 개념이고, 선고유예는 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너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고유예. 그래서 외우셔야 돼. 자, 바로 집자업업 이렇게 논의를 삼을 수 있겠고요. 자, 관련한 문제로서 설명드리게 될 것이 바로 자, 지금 4번 얘기예요. 자, 법인의 업무정지,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있는데 아마도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을 해야지 뭘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해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안 볼까요? 자,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가 5월 8일 날 발생하게 됩니다. 자, 5월 8일 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법인 자체에 대해서 5월 1일 날 자, 갑이 자, 법인의 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갑이 업무를 했고 말고를 떠나서 얘도 일정한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테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5월 10일 날 을이 또 임원 또는 사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5월 15일 날 있었다. 그러면 이 업무정지 처분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어떻다? 나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요. 대신 그 업무정지 처분에 귀책 사유가 없는 을이라는 사람은 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련한 문제, 쟁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뭐 연구해봤자 최근 문제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제를 갈 때 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앞에 겁나 수시가 길어.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 앞에 왜 자격 정지가 되는지 구질구질하게 겁나 길어. 그런 걸 읽으시면 안 돼. 뒤만 쓱쓱쓱 보게 되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벌자계라는 얘기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출제 포인트,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있는데, 자, 개설 등록 취소는 항상 예외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가게문을 닫아라라고 하는 것을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우리 공부하겠지만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법이 해산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 하나 문제가 될 테고요. 등록 기준 미달 있게 되면은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크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어차피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다라고 할지언정 법인 해산 전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3년 경과되기 전이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등록 기준 미달, 이게 나중에 중개사무소 확보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게 되는데, 중개사무소 확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렸다. 그러면 이때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이렇게 가게 될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시험 문제 대부분이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 그래서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300의 벌금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다? 자, 바로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대신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모두 어떻다? 바로 자, 3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미경과 등에 관한 주제에서 자, 법인 해산에 따라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고요.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역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요렇게 개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미경과라고 하는 주제, 요렇게 개념을 살펴드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근벌자계 등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격 취소라든가 이게 앞에 사연들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앞을 보시면 작살나고요. 뒤에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울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었죠? 해서 지금 먼저 검토할 것이 바로 미성한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집자업업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즉 경과되지 않은 자, 그리고 법인 어쩌고 저쩌고에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근벌자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무조건 3년 미경과 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 정도가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결격 사유라는 주제가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됩니다. 대신 제발 부탁드리는데 앞쪽 좀 보지 마시고 뒤만 살살살 끊어서 보시게 되면 쉽게 문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개설 등록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